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김학주.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접근성 좋은 꼰대 공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네네. 당선 특별편 지역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권하고 서남권을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오늘은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부권, 동부권, 용산권. 그러니까 한강 네. 이북에 대한 개발이 집중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한강 이북 쪽에 있는 서부권, 도심권, 이 동부권 이런 네. 지역들이 이제 중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부권은요. 네.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예요. 세 개. 그렇죠. 네. 예, 세 개구에 일단 서부권 특징이 도심하고 가까워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 네. 이제 정책 개요를 보게 되면은 도심하고 가깝다 보니까 신경제 중심지로 키우겠다.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생활 경제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거고요. 네, 이제 두 번- 교통 소외 지역이죠. 그렇죠. 교통 예. 소외 지역을 교통 핵심 지역으로 바꾸겠다. 은평구 쪽이 그동안 교통이 안 좋아서 개발이 잘 안 됐어요. 집값도 맞습니다. 굉장히 쌌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다가 GTX. 네. 그죠? 네. 누구나 원하는. 그다음에 또 신분당선까지 그렇죠. 속도를 내겠다. 네. 이 부분이 된다라고 은평구가 갑자기 핵심 지역이 되버려요. 그렇죠. 신도시가 네. 조성이 됐는데 신도시가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여건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신교통망들이 새롭게 개선이 된다면 네. 지금보다도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마포 쪽에 음. 그 아이언 뉴타운 쪽 네네. 학원가가 형성이 되면서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세권 완성으로 지역별로 이제 많이 키우겠다라는 게 이제 또 계획입니다. 그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학세권. 이제 보면은 상암 지역 같은 경우도 오세훈 이제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 중에 보면 상암 일대도 이제 학교가 부족하니까 좀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니까 네. 교육 격차를 네. 해소하겠다 이런 네. 얘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요 내용인 거고 네, 제가 한번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박원순 서울시장 쪽에서 좀 뭐 본인이 이제 그런 잘못된 걸 좀 고쳐놓겠다는 얘기죠. 박원순 시장 예. 때 진행이 지지분인했던 대표적인 게 이제 월드컵, 월드컵 대교죠. 이게 이거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렇죠. 강변북로 예. 올림픽 대교 타고 가다 보면은 기둥만 서 있었죠 그동안에. 너무, 그래서 흉물스러운 예, 흉물스러웠어요. 네, 그런 물질이었는데 이제 11년 4개월 만에 이제 좀 빨리 진행을 네. 하겠다 하는 거죠.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최근에 지나가다 보니까 상판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빨리 네. 너무 느려.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네네. 나머지는 뭐 크게 여기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불광역 일대 같은데요. 이제 보면은 네. 그동안에 이제 국립보건원 자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개발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진행되지 않아서 현재 모습이 이 모양인 거죠. 그걸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신경제 거점으로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뭐 네. 예전에 진행했던 서부권 르네상스의 내용인데 박원순 시장 때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빨리 하겠다 다시. 네. 그리고 이제 요 정책 공약 쪽에서 보게 되면은 네. 자, 홍제 역세권 도심 연계 상업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자, 홍제 쪽 가다 보면은 유진상가나 시장 일대가 굉장히 낙후돼 있죠.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보시면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부 선안로가 위에 또 지나가니까 그렇죠. 반절이 돼 있죠. 예, 거기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랜드마크 개발을 한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뒤에 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그죠? 은평구 쪽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무래도 지역 발전에서는 교통을 따라갈 게 크게 없죠. 네, 첫 번째 이제 신분당선입니다. 네. 신분당선. 네, 신분당선 위쪽으로 해서 서울역 쪽 위쪽으로 해서 신분당선을 네네, 갖다가 서부권으로 연장되는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서부권의 연장, 이제 신분당선이 1차 구간이 지금 현재 그 강남역까지 와 있고 1단계 구간으로는 용산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산역에서 다시 서울역을 거쳐서 은평구, 삼송까지 가는 게 연장 노선입니다. 서부권 연장 노선.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탁상 행정으로 해서 배제돼 있다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확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분당선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북 강북 횡단선입니다. 네네네. 그죠? 이제 엄청난 노선이에요. 네. 네, 이제 노선을 노선 중에서는 제일 긴 것 같아요. 새로 네. 생기는 노선 중에서는. 목동에서 네네. 자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목동에서 출발을 해서
등촌동 9호선 겹치는 곳이죠. 지나서 이제 뭐 삼성 저기 상암, 상암이죠. 상암 디지털 시티를 지나서 홍제를 빨리 좀 가시죠. 지나서 빨리. 정릉, 엄청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네. 청량리까지. 네. 어쨌든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연결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쪽 워낙 교통이 불편한데요, 전부 다. 맞아요. 그죠? 되면은 요 시민 이분들의 교통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점이 있죠. 저희 투자자 측면에서는 네네. 이게 된다고 해도 집값이 많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업무타운을 많이 찍고 가진 않아요. 그렇죠. 이 업무타운이 되게 중요한데 네, 우리가 이제 업무타운을 거치지 않는다. 개통이 됐을 때 집값이 좀 많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기막힌 건가요? 큰 업무타운이 좀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물론 마곡이라든지 네. 상암 쪽이 연결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환승을 때문에 해야 되죠. 예,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좀 미비할 거다. 근데 물론 되면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으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비가 노선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네. 많이 들거든요. 게다가 이 산을 다 뚫어야 되는 상황에 공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들이 많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은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밀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연결돼서 좋은 게 아니고 업무타운을 몇 개 찍고 가느냐가 가장 큰 집값 요인이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주 접근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서부선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전철인 서부선도 착공을 빨리 하겠다. 그다음에 광역철도망도 보시면 홍대에서 핫한 지역이죠. 홍대에서 이제 강서구청을 지나서 이제 원종까지 연결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상대적으로 개통만 된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계속 좋은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초품화, 네. 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이제. 신생어죠. 네,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역 내 워낙 지금 학교들이 없다 보니까 은평구 쪽으로 해서 상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학교들을 좀 주변으로 해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교만큼 중요한 게 요즘은 학원가입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에 학교와 학원이 같이 형성이 돼야 집값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은평구나 그쪽은 좀 약간 약해요. 은평 뉴타운이나 은평구 쪽은 이제 학교나 학원가가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지역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해주겠다. 이거는 우리 은평구뿐만이 아니고 서울 전역에 좀 많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제 강남 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학원, 목동이나 이제 그쪽이 학원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학교 수요보다는 학원 수요가 더 많이 몰리는 지금 상황인 그렇죠. 거거든요. 대치동이라는 곳이 이제 서울에서 대표적인 학군 또는 학원가인데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서 학교 교육 때문에 그쪽의 수요들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목동도 그렇고 중계동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학원가가 요소에 많이 잘 배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굳이 사람들이 강남이라든지 뭐 노원구라든지 목동 같은 데를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분산되면서 집값이 조금 약간 안정화하는 효과도 역시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됩니다. 강남만 고집하는 분들이 이제 분산이 될 수 있는 그 효과가 그래서 있죠. 학원가를 만들어주는 분한테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줘가지고 네. 학원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적극 유도한다라는 거는 제도적으로 또는 뭐 세금 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책을 동반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뭐 상암 이런 것도 얘기도 있지만 제일 네. 재밌는 게 네, 연트럴파. 연트럴파크, 그러니까 지상철을 수색역 쪽에 지상철을 지하한다는 거죠. 이쪽 분들의 수건이죠, 수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수건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빨리 됐으면 아마 그 지역의 가치가 아마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굉장히 않을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네. 있고요. 경의중앙선이 이미 이제 그 용산구 쪽에 네. 이미 지하화된 사례도 있고 됐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이미 입증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수색역 같은 경우는 환승 복합센터까지 짓게 되고 그 철도 부지에다가 업무 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게 계획이 돼 있고 그 세부 계획은 웹상에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돼 있다. 그래서 이건 실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또 하나 이제 불광천하고 홍제천을 제2의 청계천으로. 네, 제2의 네. 청계천. 예, 제2의 청계천으로 한다는데. 청계천이 좋은 거예요, 지금? 좋죠? 네. 관광 명소고 뭐 주민 어쨌든 명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원 문제죠, 재원. 재원도 있고 형식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청계천이 지금 보면 이렇게 위에 도로가 있고 개천이 이렇게 흐르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런 식의 개천이 되어야 앞으로 여기 이제 녹지가 지우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형태로 개발이 돼서 이 청계천의 단점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개발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광천하고 홍제천 정도는 지금 이용을 거의 전무하다 하니까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해준다면 네네. 이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청계천 하는 것만으로도 몇천억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네, 의견 합의하는데도 몇천 번을 만났다고 그리고 하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유지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럼 그거밖에 이거 안 됩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하루에. 됩니까? 제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하루에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드니까 지금 1,000만 원 싼 거 아닙니다. 매일 한다면. 근데 네. 이제 이런 홍제천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유지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잘 좀 체크를 해가지고 네. 좀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의 돈이 많이 흘러가지 않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하는 게 좋고요. 네, 지하화는 생각 외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저희가 이제 보고 좀 줄일까요? 좀 줄여서 제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클릭만 집어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클릭만 해놓으세요. 아닙니다. 클릭해서 한번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줄여서 또 사고 네, 칠까봐 알겠습니다. 줄이십시오. 네, 줄여서 네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쪽 서부권 쪽 같은 경우는 마포라든지 요 상암 위주로 개발이 됐죠.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요 강북권, 네. 요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 위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GTX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이라서 이 GTX하고 신분당선인데 A는 아니고 B죠? A죠, A죠. 잘못 표시가 되네요. GTX 이거는 급했어요. 실수 같아요. 우리 네. 급하셨어요. 우리 네. 선거하느라고 그냥 급해가지고. 네, 그래서 GTX A 노선과 신분당선이 가면서 교통의 뭐라 그러죠? 외곽이 갑자기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이제 급부상하는. 특히 연신내역 쪽이 무궁무진하게 발달을 하는 거죠. 네, 크게 발달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위치적으로 이제 이 수도권, 경기도권하고 또 서울과 연결해주는 연결 쪽으로서 광역 중심지로 이렇게 클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로 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신내역 쪽 같은 경우가 이제 공공 주도 개발이라든지, 네네. 그죠? 공공 주도 개발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적이 최근에 됐잖아요. 선정이 됐죠. 네,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지역, GTX도 생기고 주변으로 신분당선도 지나가는 이런 좋은 지역이 과연 주민들이 공공 주도 개발을 할 생각이 있을까? 여기에는 좀 약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이제 주민들이 원해서 개발이 된다면 주민 동의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자체장이 신청을 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이 됐다가 발표까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걸로 표시가 돼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이 공공 주도라는 개발이 어떤 방식이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안다면은 의견이 점점 공공 주도보다는 민간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처럼 주민들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개발이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쵸. 이거는 수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개발이익 계산해가지고 내가 한 30% 더 쳐줄게. 근데 이 주민들은 욕심은 한 200%, 300%거든요. 네. 근데 그 30%로 만족하고 할 주민들은 없다는 얘기죠. 욕심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기대치가 네, 기대치가 기대치가, 상당히 예. 높은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정도의 보상 또는 대가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연신내 주변 쪽으로는 정부 자체도 개발 계획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자체도 그쪽을 더 좋게끔 더 빨리 네네. 진행이 되게끔 더 계획이 있는 거니까 두 개가 같이 뭉치면서 이 연신내 주변은 시너지 효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홍제천까지 쭉 이어져서 그 동네 자체가 탈바꿈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 조심히 예측하면 그리고 될것 이제 같아요. 보시면은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래쪽에 마포구로 대변되는 지역이 그동안에는 가장 큰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발전이 모두 다 이쪽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위쪽 부분, 연신내를 포함해서 이 위쪽 부분은 굉장히 낙후되기도 했고 개발이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거리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여기에 집중했던 거를 다시 이쪽으로도 같이 동반해서 집중은 계속 하되 이쪽에 새로운 계획들 교통망을 이제 죄송한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요. 정리 좀 해드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태클을 거시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딴 데로 빨리 가야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설명 다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무슨 결론은 뭐죠? 결론은 딱 결론 짧게. 좋아진다. 엄청 위쪽이 좋아진다 이거죠. 네, 위쪽이 좋아진다. 위쪽이 좋아진다. 밑에도 좋은데 위쪽도 좋아진다. 네, 우리 공권대님이 시청자분들 하나 더 좋은 거 말씀드리려. 자, 이제는
동북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북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북권이 여기 있죠. 네네. 자, 동북권. 네. 자, 동북권 하면은 좀 시끌시끌했죠. 우리 창동 때문에. 그죠? 그 그렇죠. 창동에 속해 있는 데가 바로 동북권입니다. 바로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노원, 도봉. 가장 많은 구가 속해 있는 게 바로 이제 동북권입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요. 네. 면적도 굉장히 큰 곳이죠. 서울 내에서도. 시끌했던 이제 창동역. 네네. 창동역을 이제 강북의 강남역으로, 그죠? 강남역으로 바꾸겠답니다. 창동을. 엄청난 거죠. 밑으로 이제 경전철 많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교통이 많이 소화된 지역이 많죠. 맞습니다. 예. 동북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네. 노선들, 뭐 4호선 연장, 또 고속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죠. 또 밑으로 이제 보면은 창동 차량기지. 이 그렇죠. 창동역이 연장선이죠. 그렇죠. 창동 차량기지의 기업본사 유치, 돔구장, 스타필드형 복합물까지 이 지역의 어떤 핵심 뭐 상업지가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게 사람들이 되는. 보고 네. 먹고 즐길 거리가 네. 있는 곳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은 네. 그 유입이 되는 만큼의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죠. 네. 살고 이제 싶은 동네로 바뀌는 거죠. 구가 많다 보니까 대학교도 많잖아요, 이 동네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이 많이 집중이 되어 네, 있죠. 그래서 대학 문화 쪽도 네네. 발전을 시키고 또 같은 얘기, 창동역 신속 개발을 통해 지역 밀착형 메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네.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가 전부 다 창동이 얘기되는 네, 얘기죠. 밑으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뭐 같은 얘기고요.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예, 거고요. 예. 이제 창동 일대를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그림이 굉장히 네, 중요한 우리 의미를 갖고 있죠. 권권대님 하실 말씀이 많죠? 네. 네. 그림을 조금만 위로 올려주실래요? 네, 그림을? 제가 아니, 머리에 여기- 가려져서. 아, 머리에 그렇습니까? 가려져서. 네네네. 머리를 치워주시죠. 머리를 잘라낼 네, 수도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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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그래서 지금까지 2030년까지 이 방향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 3도심, 7개의 광역중심, 12개의 지역중심.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더 많이 집중 자금을 예산을 많이 편중을 해서 그 지역을 더 많이 발전할 클 수 있는 지역을 더 많이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였는데 오세훈 이제 시장님은 이거를 좀 외곽 지역에 노후됐고 낙후된 지역들 또는 좀 더 외곽 지역으로 해서 광역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더 많이 더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의 개발 계획을 바꾸는 건데요. 밑그림의 또 그림적인 효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대동소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결론 거의 중심지는 거의 비슷하죠. 중심지는 어차피 여기 3도심은 변하지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외곽의 중심지도. 외곽의 뭐 창- 중심도 똑같습니다. 뭐 창동 창동, 있죠, 망우도 뭐 그렇고. 천호 있죠, 예. 잠실 있죠, 수서 예. 있죠. 다 가산 대리, 마고 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만 좀 줄인 건데 네네. 뭐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이 개발하던 걸 또 이분 시장 바뀌었는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림을 조금 바꿔놨다고 이게 생각하시면 될 장기 거고요. 플랜이다 보니까 네. 그 밑그림을 싹 원천적으로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건 좀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창동역을 역시 마찬가지죠. 네네. 강북의 강남역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강남역이 이제 강남의 중심이죠. 그 같은 얘기죠. 창동역을 이제 강북의 아까 강남역으로 하겠다는 거죠. 조금 이거는 네, 저는 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뭐 창동이 좋아지고 또 동구장 여러 가지가 들어서는 건 좋은데 이게 강북권의 강남이라고 불려지기에는 이거와 비견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청량역이 있잖아요. 네. 그럼 청량역과 네. 우리 김건대님 희소성 높은 김건대님은 자, 창동역과 무슨 청량역을 비교하면 어디가 강남역에 더 자, 가깝다고 무슨- 생각되는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네네. 이렇게 좀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 보세요. 창동역은 강남역으로, 청량리는 삼성역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역 그런 어디가 강남역이 좋아, 삼성역이 좋아. 앞으로. 그런 깊은 뜻이? 삼성역이 더 많이 좋아지죠. 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고 청량리가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보세요. 청량역은 삼성역처럼 강북에, 그리고 창동역은 강남역처럼. 자, 지금까지 김꼰대였습니다. 자, 근데 얘기할 때 얼굴 네. 너무 들이밀면은 네. 위협을 느끼니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전철 GTX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경전철 빨리 만들겠다고 했고 이제 GTX 두 개입니다. 그죠? 네네. BC입니다.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눌러주세요. 네. 네. 자, GTX B와 C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광역중심. 청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창동역은 C 노선만 지나가는 거고 C 노선은 삼성역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는 송도 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서울역하고 송도 용산을 지나서. 그래서 그게 이제 B 노선, C 그 두 개 노선이 만나는 데가 이제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역과 이제 청량리역인 거죠. 두 개 네. 노선이 만나는 데가. 그 중에서 청량리역을 뭐 스마트 복수 환승 거점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량리역은 원래 좋아지려고 개발 계획을 잡았으니까 창동역 쪽 청량리역처럼 좋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제 결국은 위치적으로 보면 서울의 네. 가장 그 동북권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네. 더 많이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창동역을 라이프 스타일로 창동 역사 개발을 신속하게 하겠다. 네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동 차량기지, 네네. 동구장 이런 식으로 멋있게 개발하겠다. 요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요 네. 그림이 제가 PPT 여기 있죠? 자, 요 그림입니다. 아하. 자, 이거 우리 시청자 보시게 되면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가 자, 어딘지. 이게 왼쪽이 창동역 쪽이고요. 네. 오른쪽이 노원역 쪽입니다. 네. 그래서 노원역 쪽에 이게 이제 창동역 개발이라고 네. 하지만 창동역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 노원 쪽과 창동을 아우러서 개발을 하다 네. 보니까 여기에 동구장이라든지 또는 메디컬 센터를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쪽에 왼쪽 같은 경우는 라이프존이라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생활 편의 시설 위주로 뭐 쇼핑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서고 보시다시피 중랑천. 그죠? 그죠? 보시다시피 네. 이 한강에 한강 됐어요, 중랑천이. 지금 보니까. 노원구의 노원역의 역세권과 창동역 역세권을 연결하는 이 다리가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보로서 멋있네요. 이 양쪽을 이용하면서 이 시너지가 더하기는 곱하기 네. 10승 정도 되는 효과를 내는 거죠. 이 그림만 봐서는요, 창동역 쪽보다 노원역 쪽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노원역 쪽이 면적이 더 크고요. 네. 개발 방향이 여기는 비즈니스 존, 네. 그다음에 창동역 쪽은 라이프 존이라고 해서 이미 계획을 약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이걸 한 덩이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창동역이 좋아지니까 창동역만 생각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노원역까지 같이 걸어서 그럼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블럭이 형성되는 거니까 우리 노원역 쪽도 아마 한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우리 만든 요 그림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만든 그림입니다. 예전에 여기 초창기에 요 지역을 창동 개발하겠다고. 김꽃내님이 만든 건가요? 제가요? 제가 이렇게 그림실에 자꾸 만들었다 그래요. 제가 미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그림실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 계획이다. 예전에 계획 그림이니까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네. 지금 나온 그림은 아닙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한글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네, 한글 요건가요? 요거죠? 네네. 자, 이제 창동 참 좋아지죠. 말을 그죠? 굉장히 덕능이시네요. 네, 창동 좀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네. 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교통망이죠, 이거는. 네, 이제 교통망인데 네. 우리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좋아하는 게 한강 르네상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는 한강을 쭉 연결해서 전체를 다 좋아지겠다고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동하고 지금은 창동하고 이렇게 이제 창동하고 네. 그다음에 청량리가 이제 좋아지니까 네네. 중간에 껴 있는 외대나 광운대 쪽, 특히 GTX 있는 광운대 쪽도 이제 같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창동역과 광운대역은 이제 GTX로 네. 개발이 되고요. 이문동 같은 경우도 이문동에 차량기지가 있어요. 이 차량기지가 광운대에 있는 차량기지와 창동역에 있는 차량기지처럼 아마 개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GTX는 그냥 통과가 되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지역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쭉 연결된 라인 중에서 저평가된 데를 찾으시면 되는 거지. 나는 무조건 창동역 주변만 할 거야. 광운대 주변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동역과 강원대역이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자금으로 좀 무리가 있다면은 그 사이사이 지역이 오히려 틈새 시장으로서 굉장히 유용하고 가성비, 내 자금 대비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건너편에 이제 노원구 쪽 재건축들 같은 경우도 용적률 완화라든지 그렇죠. 이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면 또 더 좋은 또 소식들이 그렇죠. 들릴 것으로 예상이 지금은 되니까 서 있던 재건축들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건너편도 한번 보시고 여기도 또 재밌습니다. 녹지는 우리가- 얘기 안 합니까, 시장? 예전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를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네, 한강 내상.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는 이제 식상하잖아요.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중랑천을 가지고 지천 르네상스로 이제 재추진을 그러니까 하겠다고 한강은 강이니까 네. 르네상스고 이건 네. 지천이니까 지천 르네상스를 재추진하겠다. 네. 이것도 이제 뭐 양재천이나 중랑천이나 이런 천이 있는 지역들은 네. 이거에 대한 영향을 골고루 받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 그 중에서도 중랑천이 아무래도 지천 중에서는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었어요. 근데 여기를 좀 더 부상시켜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휴식 공간이라든지 또 차박 저같이 이제 애가 있는 사람들은 글램핑이라든지 캠핑 형태 뭐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멀리 네. 서울을 벗어나서 외곽 네. 지역까지 안 가고 서울 내에 있는 이런 지천이나 자연환경을 통해서 네.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삶의 질이 네. 훨씬 더 높아지겠죠. 한번 어쨌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지도를 놓고 제가 한번 볼 텐데 네. 지도가 좀 크니까 제가 조금
줄일게요, 시청자분들. 네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는 대로 이제 그림 보이는 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자, 좀 설명한 내용들을. 라인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좀 크게 일단 이렇게 GTX C하고 B 라인을 좀 보여주시죠. 자, GTX C9과 B9요. 네, 자, B와 C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은 C 노선이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네. 광운대역을 지나서 청량역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봐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제 삼성역 이 창동 삼성역까지 지나가는 라인이니까 다 좋습니다. 창동역이 있고 광운대역이 있고 이렇게 네. 해서 청량역까지 네. 지나서 삼성역까지 네, 지나가고 강남을 이제 관통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B B노선은 이제 망우역에서 출발을 네. 해서 이렇게 지나서 청량을 지나고요. 청량이 그래서 두 개 노선이 겹치는 데가 되겠죠. 위쪽으로 연결되죠. 마석 네네. 쪽으로 마석 쪽으로 예, 빠지는. 연장 네, 노선이 있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교통망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청량리가 관통을 두 개의 역사가 만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은 위쪽에 광운대나 이 창동역 같은 경우도 C 노선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노선을 따라서 지천 지천, 개발이 네. 이렇게 같이 이제 그거는 평행으로 이제 달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천 개발을. 네네.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개발하겠다고. 뭐 얘기는 네. 많았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되는 거는 이번 시장 때 아마 이제 출발하는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재원 마련은 저 옆에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건축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한테 좀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음. 공공 기여를 받아서 여기다 좀 돈을 드리라고 좀 해서 아, 그러니까 자기 예를- 아파트 앞에는 자기가 좀 해라. 자, 뭐 이런 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지천이 있고 예.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네.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데 돈을 좀 들여서? 같이 좀 내는데 네.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런데 되면은 이게 재밌는 게 네네. 이렇게 해서 앞에를 개발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아파트가 혜택을 보죠. 아파트 가격이 뛰어요. 그 아파트 혜택이 네, 최고죠. 살기가 좋으니까. 네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없어지고 그 위에다 뚜껑을 덮어서 건너가게 되면은 지하와 바로 우리 아파트 앞에 천을 끼고 있는. 그렇죠. 네, 이게 누구나 꿈꾸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브 앤 테이크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어떤 캠퍼스 타운, 그죠? 캠퍼스 네네. 타운도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것 같고 시립대도 있죠. 경희대, 외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고려대부터 해갖고 여기는 뭐 거의 네. 대학교 천지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단점이 창동에서 요 강원대 지나 청량리까지 가장 큰 단점이 철로가 지상화되어 있는 거. 철로가. 맞아요. 근데 어쨌든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철로를 지하로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 철로로 지하하는 거 진행만 하더라도 요 주변들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죠. 그죠? 이게 예,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이 녹지로 바뀌게 예. 되면은 이제 연트럴 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이 동부권에도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네. 뭐 지역 주민들은 대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뭐 새로운 서울시장이 되면서 우리 동북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네. 좀 좋은 일들이 많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용산권입니다. 네, 뭐 오세훈 서울시장 성격이라면 당연히 용산권을 좋아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용산권을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네, 이제 한 번 더 보죠.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좀 용산권 좀 저희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내용이 용산 얘기밖에 없어요. 네, 용산 그죠? 도심권이라고 네. 하는데 예. 도심권 종로도 있고 예. 중구도 있고 한데 용산구 이렇게